자, 10월 서울시 문제죠.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뭐 예상처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기억부터 한번 찾아보자. 기억이 누굽니까? NH3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광석의 재련이니까 여기 누구 들어가면 되겠어? Fe, 철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얘는 누가 들어가 주면 되겠니? CH4, 메테인 가스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 자, 따라서 기억은 비료의 원료로 이용된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이거 철이잖아. 철은 화합물이야? 아니면 호돈수 물질이야? 호돈수 물질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2원 잡은자가 아니라 몇 원 잡은자가 되겠니? 5원 잡은자가 되겠죠. 자, 근데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맞겠죠. 왜? 탄소와 수소, 원소라는 건 종류의 개념인 거고, 이원자 분자라는 건 원자 두 개로 구성되는, 예를 들면 O2 뭐 이런 애들이 이원자 분자가 되겠지. 오케이? 요 정도 차이만 구분해 주실 줄 알면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자, 2번 문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나왔지. 가가 누굽니까? 인산 되겠고요. 나가 누구예요? 오각형으로 돼 있으면 당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수소결합 껴있는 거 보니까 다도 염기, 라도 염기가 되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가에는 공유전자 쌍수가 5개인 원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인산에서 니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확장된 옥텟. 그래서 여기 작대기 몇 개가 나가고 있니? 5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지? 따라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이다. 뭐 이미 써놨죠. 나는 당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수소결합이 3개가 붙어 있어서 사이토신의 구아닌이든 아니면 2개라서 아데닌의 티민이든 그건 상관없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얘는 무슨 적인 수소결합을 한다는 거야? 상부적인 수소결합을 한다라는 거지. 자, 아데닌 옆에 티민이 있는 거고 사이토신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구아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0개면 얘도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되겠어? 10개. 얘가 20개면 얘도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되겠니? 20개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중나선 구조에서 다하고 라의 숫자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군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가보자. 3번 문제. 포도당 1몰에 포함된 분자수 통으로 1몰이 있으면 분자수 얼마야? A는 1 되겠네. 자, 두 번째. 아세트산 1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숫자를 물어봤지. 여기 3개 하나 있으니까 총 몇 개? 몰당 4개니까 B값은 얼마가 나와줘야 되겠어? 4가 나와줘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염화칼슘 1몰에 포함된 이온의 숫자를 얘기했어요. 자, 얘가 이온화가 된다고 했을 때 칼슘 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몇 개가 나오니? 2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1몰당 몇 개의 이온이 나오게 돼 있어? 3개가 나오게 돼 있어. 따라서 C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나오겠음? 이렇게 4번 나와주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지? 자, 일단 뭐 문제를 풀기 전에 누군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얘 누구니? 플러렌 C60 되겠죠? 얘는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화학식 뭘로 써요? C로 써주죠. 그 다음에 얘는 C6에 H 얼마? 12. 오케이? 사이클로엑세인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와 다는 분자이다. 자, 얘는 무슨 결정에 해당하니? 분자 결정에 해당하고요. 얘는 무슨 결정에 해당해? 원자 결정. 얘는 당연히 분자 결정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가다는 분자이다. 요거 맞아 틀려? 맞지. 자, 그람당 탄소 원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조심합시다. 질량당 숫자를 물어보면 실험식이 같으면 그람당 삐리리도 같다라고 하셔도 된다고 그랬어. 그람당. 탄소수, 그람당. 수소수. 자, 어쨌든 얘도 실험식으로 표현하면 C가 되는 거고 얘도 C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건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당 결합한 원자수는 하고 물어봤네. 나는 탄소당 몇 개의 원자가 붙어요? 3개의 원자가 붙고요. 다에는 여기 수소가 몇 개 들어가니? 2개가 들어가죠. 따라서 탄소 하나당 탄소 2개, 수소 2개 붙으니까 4개가 붙죠. 따라서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하겠어? 틀린 거겠지.
자, 동위원소 관련된 내용이죠. 뭐 염소 35짜리 질량이랑 37짜리 질량이랑 질량 존재비 3대 1로 있는 거 관련해서 뭐 학생 A, B, C가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원자 한 개의 질량은 37짜리가 35짜리보다 크다. 일단 A는 맞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Cl2 분자 한 개에 있는 중성자 수는 양성자 수보다 커. 자, 어쨌든 중성자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양성자보다 무조건 많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어쨌든 무조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꼬라지야.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에는 분자량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분자가 존재해 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자, 염소의 원자량이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 자, 근데 이 중에 얘가 3개고 얘가 1개가 있대. 근데 비율도 사실 필요 없지. 내가 여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빨간 공이 하나가 있고 여기 무슨 공이 하나 있다고 치는 거야? 파란 공이 하나가 있다고 치는 거야. 이때 Cl2를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서 2개를 뽑는다는 얘기지. 그럼 연속으로 35짜리를 2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5짜리 한 번, 37짜리 한 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37짜리를 몇 번 뽑을 수도 있는 거야? 2번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가능한 분자량은 70에 72에 74 이렇게 몇 가지 분자량이 가능한 거야? 3가지 분자량이 가능한 거겠지. 따라서 학생 C도 뭐 한 거야? 맞는 거겠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누군지 찾아볼까? A, B, 그 다음에 C, B 있는데 A는 누구겠니? 당연히 수소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루오린 되겠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가 연결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엔 하나를 잃어서 10개입니다. 따라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엔 하나를 얻어서 몇 개가 됐어? 10개가 됐죠. 따라서 얘는 F-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B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CB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얘는 누굽니까? 이온결정이죠. 이온결정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서 전기 통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전기 통해? 수용액에서도 전기 통하죠.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누가 더 큽니까? 번호는 나트륨이 몇 번? 11번, 플로린이 몇 번입니까? 9번이죠. 자, 여기서 그냥 잠시 하나만 얘기하고 갑시다.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헷갈리지 않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전기전도성을 얘기할 때 솔리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퀴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통하는 애들만 한번 정리해보자.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건 누구야? 금속결정에다가 또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흑연.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이렇게도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통하는 건 당연히 금속과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이 액체 상태에서 통하는 거고요. 수용액에서 통하는 건 이온 결정과 플러스 알파 또 누구 있습니까? HCl이라든가 HF 같은 어떤 애들? 산에 해당하는 애들. 이거 분명히 결합은 분자예요. 공유결합이니까. 근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죠. 수용액에서. 자, 뭐 이 문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지. 자, x 이하에서 전이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1까지 더해주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뭐 문제도 4 이하기는 한데 4 이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4 이하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 라이먼만 체크해보면 4번에서 1번 가는 경우, 3번에서 1번 가는 경우, 2번에서 1번 가는 경우 라이먼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고요. 자, 말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2 가는 거, 그 다음에 3에서 2 가는 거 이렇게 말머가 2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파션 계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3 가는 거 이렇게 몇 가지 나옵니까? 1가지가 나오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경우의 수는 x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x-1까지
쭉 더해주시면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왜? 요게 3가지, 요게 몇 가지? 2가지, 요게 몇 가지? 1가지가 되니까 4 이하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와. 어떻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오케이. 만약에 5 이하 전이라고 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주면 되는 거고 6 이하 전이라고 했으면 1, 2, 3, 4, 5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굳이 뭐 수열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자,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할 때는 x-1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중에 라이먼 계열은 몇 가지가 있어요? x-1가지 라이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모는 x-2가지가 나오고요. 파션 계열 같은 경우에는 x-3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총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나와 있네. 따라서 x는 몇 이하? 4 이하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장과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고요. 파장은 뭐 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지. 고로 파장이 짧은 쪽이 뭐가 큰 쪽이야? 에너지가 큰 쪽이죠. 그러면 라이몬이 에너지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발모, 그 다음 파션으로 넘어가면 되겠지. 따라서 A 값은 4에서 어디? 1 가는 거, 얘는 3에서 1 가는 거, 얘는 2에서 1 가는 거. 라이몬에서 에너지 크기 순서대로 짜라라. 그 다음에 발모에서는 에너지 크기 순서대로 4에서 2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얼마? 3에서 2 가는 거. 마지막으로 파션 계열 4에서 3 가는 거까지 나오겠네. 되셨죠? 자, 그러면 X는 일단 4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와 E와 C, B, E, C. 그럼 B를 찾아보자. B가 이거야. 그 다음에 E가 이거야. B, E의 차이가 누구랑 같대요? C랑 같대요. B, E의 차이가 C랑 같대요. B, E가 뭐야? 3, 1, 3, 2. 그러면 3, 1과 3, 2의 차이점은 2에서 1까지 나오는 거지. 따라서 얘는 맞네. 그 다음에 CD는 가시광선이다. CD는 가시광선이라고 했는데 요게 자외선이네. 요게 자외선이고 요건 가시광선,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자외선이 되겠죠. 자외선, 여기도 자외선. 됐어?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전형적이지 사실상 아미노산 관련된 문제. 자, 그러기 위해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아미노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자. 아미노산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를 중심으로 작대기가 4개가 나가지. 그쵸? 이 작대기 4개 중에 사실상 중요한 작대기는 좌우. 자, 한쪽에 COOH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H2N 혹은 NH2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위아래에는 사실상 뭐 이렇게 써주기는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 근데 이게 좌우가 바뀌어도 아미노산인 건 알아야 된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부분 오른쪽에다가 하복시를 놓고요. 왼쪽에 NH2를 놓는 거지. 자, 얘를 갖다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COOH라고 나와 있는 애는 뭐가 될 수 있는 애니? 산이 될 수 있는 애죠. 그 다음에 여기 NH2라고 나와 있는 애는 뭐가 될 수 있는 애야? 염기로 작용 가능한 애야. 자, 얘는 염기로 작용 가능한 애고 얘는 뭐로 작용 가능한 애다? 산으로 작용이 가능한 애다. 자, 하여 얘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중성수용액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탄소가 있을 때 자, 이쪽에 있던 COH가 누구를 잃어요? 수소를 잃어요. 그래서 CO-이온이 되고 이 수소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쪽에 H3N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수소를 잃었으니까 뭐로 작용한 거야? 산으로 작용한 거고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뭘로 작용한 거니? 염기로 작용한 거죠. 이렇게 브랜스테드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H2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게 없기? 있겠지. 여기 있는 이 비공유전자쌍에다가 누구를 받은 거야? 수소를 받은 거지. 따라서 루이스의 염기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얘가 중성일 때는 양쪽이 다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산성수용액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산을 만나서 뭐를 하기 위해서?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은 변하니 안 변하니? 변하지 않고 뭘로만 작용하는 거야? 염기로만 작용을 하는 거야. 따라서 염기로만 작용했으니까 여기가 H3N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그대로 COH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는 염기성 수용액에 들어갔을 때는 뭐로 작용하게 되겠니? 염기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 미안.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 따라서 염기를 작용할 수 있는 H2N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쪽에 있는 얘만 이렇게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 뭐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깊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짧게만 얘기를 했어. 자, 어쨌든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니? 아미노산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자, 얘가 지금 비공유전자쌍을 주고 있죠. 따라서 얘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브레스테드롤이 산으로 작용한다. COH가 수소를 잃고 COO- 이온이 되고 있지. 따라서 얘도 맞는 얘기 되겠죠. 따라서 요거 세 개 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요.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자 번호 순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수 아니고 뭐의 숫자야? 오비탈 수죠. 그 다음에 s 오비탈 수분의 뭐의 오비탈 수를 얘기하고 있니? p 오비탈 수를 얘기하고 있지. 자, 그러면 선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선생님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제 s 오비탈의 숫자는 각 주기별로 몇 개씩밖에 없니? 하나씩밖에 없잖아. 따라서 1주기 S오비탈은 하나, 2주기 S오비탈은 몇 개? 2개, 3주기 S오비탈은 몇 개니? 3개가 되겠지. 따라서 2주기의 S오비탈 수는 무조건 다 2개야. 그리고 3주기의 S오비탈 수는 싹 다 몇 개가 되겠니? 3개가 되겠지. 그럼 전체 오비탈 수는 자, 2주기의 전체 오비탈 수는 2개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갈 수 있어요? 5개까지 가. 왜? 1S, 2S, 2p. 그러니까 2주기에서는 1s, 2s, 2p 오비탈을 갖게 되겠지. 따라서 2개에서부터 5개까지 오비탈을 가질 수가 있어. 2주기 원소들은. 그 다음에 3주기 원소들은 6개에서 몇 개까지? 9개까지의 오비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 오비탈 수분의 전체 오비탈 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따라서 s 오비탈 수분의 전체 오비탈 수가 얼마인 친구를 찾아주면 된다? 4인 친구를 찾아주면 되고 s 오비탈 수분의 p 오비탈 전체 오비탈 수가 얼마인 친구를 찾아주면 돼? 6인 친구를 찾아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오비탈 수가 4개인 친구는 2주기 오비탈 수가 2, 2, 3, 4, 5 요게 2주기 오비탈 수고요.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3주기 오비탈 수는 6, 6, 7, 8, 9가 요게 몇 주기 오비탈 수가 돼요? 3주기 오비탈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2주기 오비탈 수에서 4개짜리에 해당하는 건 딱 얘 하나네. 그러니 1, 2, 3, 4, 2주기 14족 원소 누구밖에 없어요? 탄소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3주기에 있는 오비탈 수가 6개인 애는 얘하고 얘죠. 따라서 1족하고 2족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해당되겠니?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 여기에 해당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원자 번호를 보니까 누가 제일 크대? Z가 제일 크대. 그 다음에 Y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X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X, Y, Z가 누군지 다 찾았지?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금속 원소는 2가지다. 나트륨, 마그네슘 2가지 있는 거 맞고요. 홀전자 수는 X가 Y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홀전자 수 외웠죠? 1, 0, 1, 2, 3, 2, 1, 0. 따라서 탄소의 홀전자 수 몇 개? 2개. 나트륨의 홀전자 수 몇 개? 1개. 따라서 맞겠네.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Z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족이 원자가 전자수가 되겠지. 따라서 14족 원소인 탄소가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많을 거야. 해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은 아니네요. 이해되시죠? 자, 주기적인 성질 문제 나왔는데
상당히 쉽게 나온 편이지. 자, 한번 봅시다.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고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먼저 원자 반지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주기 원소가 있고 3주기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라고 쳐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큽니까? 금속이 비금속보다 큽니다. 이게 1단계야. 오케이? 그러면 같은 금속이라면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지니?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가 2단계,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가 몇 단계? 3단계 잡아서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그랬어. 마찬가지로 비금속끼리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해되시니? 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반지름?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기를 한번 쭉쭉 나눠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주기 원소가 있고 3주기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이온 반지름은요, 무조건 비금속이 큽니다. 금속보다 누가 더 커요? 비금속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야. 크기는 아래로 갈수록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무조건. 마찬가지로, 비금속끼리 비교할 때도 아래로 갈수록 큰 거고, 어디로 갈수록 큰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큰 거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딱 좌표상에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좌표상에 딱 옮겨놨죠. 자, 그런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플로린의 위치를 찾아라. 이게 이 문제죠. 자, 그럼 플로린은 염소보다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 반지름이든 무조건 염소보단 작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원자 반지름도 염소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플로린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은 무조건 누가 크다고 그랬어? 비금속의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고 그랬지? 따라서 나트륨보다는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따라서 나트륨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염소보다는 작아야 돼. 따라서 플로린의 위치는 요 영역 어딘가에 플로린의 위치가 있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 유추 가능하실 거고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되셨죠? 자, 탄화수소 문제 한번 봅시다. 탄소수가 몇 개 아니면 몇 개래?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되게 한정적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다 그린 다음에 찾아도 돼, 사실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고 풀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탄소수가 2개 또는 3개인데, 자, 뭐가 나와 있냐면, 탄소 원자는 결합된 수소 원자 수가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거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수소수가 같다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 자, 모든 각각의 탄소 원자, 2개의 탄소 원자 혹은 3개의 탄소 원자한테 붙은 수소 원자 수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어쨌든 2개 또는 3개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C2H2 가능하고요. C2H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2H6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3H에 얼마부터 시작이니? 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3H6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3H8 가능하죠. 따라서 가능한 게 총 몇 가지가 나오겠니? 6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C3H6는 이렇게 이중결합 하나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야 돼? 얘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C2H2는 요거 하나죠. 그 다음에 C2H4도 요거 하나고요. C2H6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C3H8은 요거 하나죠. 그 다음에 C3H4도 요렇게 삼중결합 붙어주는 거로 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소수가 여기 1 들어가니까 모든 탄소 원자에게 붙은 수소 원자 수가 어때? 같죠. 그 다음에 얘도 2 들어가니까 모든 탄소에 붙은 수소 원자 수가 얘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3 들어가니까 얘한테도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0, 3 들어갈 거고 얘는 2, 1,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얘 안 되고요.
얘는 3, 2, 3 들어가니까 얘도 안 돼. 근데 얘가 되네. 둘 들어가니까 되는 게 지금 현재 용의자상으로 가능한 애가 요렇게 하나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애가 총 몇 개가 나오니? 4개가 나오는데 고리 모양 탄화수소가 딱 몇 개가 있다니?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따라서 고리는 얘밖에 없네. 그럼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근데 탄소의 질량 백분율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퀄 있니 없니? 없죠. 따라서 탄소의 질량 백분율은 탄화수소에서 어떻게 해야 같아지니? 실험식이 같으면 탄소의 질량 백분율이 같아지겠지. 그럼 고리 하나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고 얘하고 실험식이 같으니까 얘는 뭐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 지워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남은 게 얘 이렇게 3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탄소의 비율이 높은 거, 그럼 수소당 탄소수로 따져볼까? 얘는 얼마야? 1이고요. 수소당 탄소수가 얘는 얼마야? 3분의 1. 얘는 수소당 탄소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니까 탄소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누가 되면 돼? 얘가 가가 되면 되는 거야. 탄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탄소가 높은 게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니까 요게 누가 되면 되겠니? 나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되면 되는 거야? 다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자, 따라서 가의 실험식은 CH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분자당 수소 원자수. 나하고 다의 분자당 수소 원자수 6개 같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불포화를 찾으래요. 자, 얘는 불포화, 포화, 불포화는 한 가지이다. 요거 맞네.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 자, 2주기 원소래입니다. 2주기 원소랬는데 1주기 없어. 그러니까 수소는 빼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뭘 만족한답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답니다. 따라서 붕소 베릴륨 안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럼 2주기에서 작대기 4개짜리 누굽니까? 탄소 되겠지. 2주기에서 작대기 하나짜리 누구 되니? 플루오린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싹 다 누구니? 플루오린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누구가 되는 거야? CF4다 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한번 확인사살 한번 해봅시다. 공유전자쌍 작대기 4개에다가 플루오린 하나당 비공유 몇 개씩 있을까? 3개씩 있죠. 3, 4, 12. 따라서 맞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볼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자, X라는 애는 작대기가 3개야. 작대기 3개짜리 누구하고 누구? 질소하고 붕소 있죠. 자, 근데 붕소는 옥텟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따라서 여기는 주가 질소가 들어가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아까 플루오린이라고 했지. Y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NF3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비공유가 몇 개, 공유가 몇 개? 작대기 3개니까 3개에다가 3개씩 9개에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10개 나오는 거 맞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 자, Z를 들어가서 보면, 자, 일단은 W는 아까도 나왔었지. 누구야? 탄소. 작대기 몇 개짜리? 4개짜리. 하나, 둘, 셋, 4개짜리. 탄소 들어가는 거고. 자, 여기는 플루오린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누가 들어가면 돼? 산소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따라서 작대기 숫자, 공유전자쌍이 총 몇 개? 4개에다가 비공유는 플루오린당 몇 개? 3개씩 2개니까 6개에다가 여기 2개 추가 몇 개? 8개. 기억은 얼마? 2네, 2.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는 X와 W. X가 누굴까? X가 어딨니? 내가 막 썼네. X가, 질소. 그 다음에 W는 누구니? W가 탄소. 따라서 이건 맞네. 자, 그 다음에 나의 결합각. YX. Y는 마의 결합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삼각뿔 모양 몇 도 나오니? 107도 나오고, 여기는 120도 나오겠죠. 세 방향인데 비공유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네 방향. 전자쌍 방향이 하나, 둘, 셋, 네 방향의 비공유 하나.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건 누구밖에 없겠니? 기억 하나밖에 없겠네.
자, 1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쫙 있는데요. 원자과 전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같은 주기에 속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기음성도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 오른쪽 하고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치? 당연히 위에 있는 새끼가 몇 주기가 되는 거야? 2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몇 주기 원소가 되는 거니? 2주기 원소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몇 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3주기 원소가 되는 건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뭐가 나와 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 있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니? 족이죠. 따라서 기억은 2주기 2족. 누구야? 누구냐고. 그렇지. 베릴륨. 얘는 탄소. 얘는 누구야? 15족. 질소 되겠지. 그럼 누군지 그냥 바로 보면 되니까 어려울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첫 번째 리을에서부터 비읍까지 2주기 원소이다. 우와, 되게 어려운 거지. 그지? 개소리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효핵전화는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같은 족끼리 비교하면 아래가 큰 거야.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면 어디가 큰 거야? 오른쪽이 더 큰 거야. 그럼 니은 디귿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유효액전화 누가 더 크겠니? 디귿이가 유효액전화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1 이온화 에너지 기역과 리을입니다. 기역과 리을. 이온화 에너지지? 어디로 갈수록 커? 오른쪽? 하고 어디로 갈수록 커요? 위로 갈수록 커지지? 왜 2족 13족이니까 뒤집힐 거라고 생각한 거야 설마? 뒤집히는 건 어디에서만 뒤집히는 거야? 같은 주기일 때 뒤집히는 거야. 근데 얘랑 같은 주기야? 다른 주기야? 다른 주기지. 그럼 몇 주기 애들이 더 크겠니? 2주기 애들이 더 크겠죠.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기억이 더 큰 거죠. 됐어? 끝났잖아 그럼. 4번 가봅시다. 자, 탄소수가 몇 번이야? 3 이하래요. 근데 얘는 탄화수소고 얘는 CH5화합물이래. 근데 이 둘은 뭐가 같다? 분자량이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탄화수소는 뭐가 같다고 나와 있니?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탄소수가 3개 이하에서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애를 다 찾아보면 일단 탄소가 짝수면 폐 죽여도 안 돼. 짝수이면 실험식과 분자식이 무조건 안 같겠지, 그치? 그래서 탄소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될 거야. 그럼 첫 번째 용의자 누구 나오니? CH4. 얘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습니다. 됐어? 안녕. 좋은 아침. 빨리 꺼지세요. 화면에 얼굴 나와요. 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두 번째 C2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C3 됩니다. C3H8 당연히 되는데 누구도 돼? C3H4도 돼. 응? 그거는 분자식이 아니잖아요. CH2는 실험식인 거지. CH2가 가능해? NaEn 플러스 2잖아. 탄소가 하나일 땐 수소 4개까지밖에 안 되지. 탄소 하나에 수소가 어떻게 2개 붙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잉? 어서 지금 녹화 중인데 온 천하에 지금 안 되겠네. 차마 대놓고 욕은 못 하겠다. 이게 너무 파장이 커져요. 이게 전국에 안 되지. 자, C3H4 되고요. 그 다음 뭐 되니? C3H8 됩니다. 그래서 3 이하에서 뭐하고 뭐가 같은 애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애는 얘네밖에 없어. 자, 그러면 본인이 시험 본 건데 이 문제가 언젠지 뭔지도 몰라. 이뻐 죽겠어 진짜. 자, 안 해 진짜. 자, 1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근데 뭐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다고 쳐보자. Na2O라는 애가 있고 MgO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Al2O3라는 애가 있어. 자, 그러면 보자마자 여기서 우리 나트륨 산화수 얼마라고 대답할 수 있어? 니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얘는 보자마자 2라고 대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산화수가 얼마라고 대답하는 게 가능해? 3이라고 대답하는 게 가능하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뭘 보는 거냐면 나트륨당 산소의 비율이 얘는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곱해줘 보면 자, 2를 곱해봅시다. 얘는 1 나오고요. 얘는 2 나오고요. 얘는 3이 나오지.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놈, 나트륨당 산화수 2분의 1 MgO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붙여줬을 때 이 비율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뭐의 비율이랑 똑같아진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 산화수의 비율이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하고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자, 가 같은 경우에는 M당 산소가 몇 분의 몇 개? A분의 3비계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얘당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2A분의 4비계가 돼 있죠. 따라서 2A분의 4비계가 돼 있어요. 자, 따라서 가하고 나를 갖다 그냥 통분해. A당 B의 비율이 산화수의 비율과 같다고 그랬지. 따라서 A분의 3B, A분의 2B니까 산화수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니?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오래 생각하지 않고 얘가 답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야.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방에 쭉 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평소에 조금씩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문제 풀 때 확실히 속도가 좀 빨라질 거야. 이해되시겠죠? 16번 문제 좀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보자마자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그럴 건데요. 자, 지금 보면서 여기 23이라는 숫자, 44라는 숫자를 보면서 뭔가가 핑 하고 떠올랐으면 사실 이 문제 좀 빠르게 풀어 제끼고 끝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로 해드릴 거야. 지금 첫 번째로 해드리는 풀이는 뭐겠니? 야매지, 야매. 그지? 울트라 초특급 야매. 이게 안 먹힐 가능성도 있어요.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된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게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빠르게 확인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를 보시면 자, 가나다가 나와 있는데 이게 A 원자수지. 그람당 누구 원자수야? A 원자수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하고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그람당 전체 원자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 그람당 누구 원자수가 주어졌니? A 원자수가 주어졌지.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 정석으로 갈 때는. 근데 어쨌든 그람당 원자수 혹은 그람당 분자수가 나왔을 땐 분자량이랑 비례하는 관계야? 반비례하는 관계야? 반비례하는 관계야. 따라서 얘는 모르겠고 이 분자량이 얘는 44하고 관련된 분자량을 가질 거고 얘는 23하고 관련된 분자량을 가질 거라는 그냥 어렴풋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가설이야. 느낌상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어차피 반비례니까. 이해되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분의 B가 나와 있어요. A분의 B가 나와 있는데 가하고 다는 A분의 B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가다는 뭐가 같을 거라는 거 예상 가능하겠니? 실험식이 같을 거라는 걸 예상 가능하겠지. 맞아? 따라서 얘의 분자량이 23과 연관된 숫자니까 얘의 분자량도 뭐하고 연관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3과 연관된 숫자를 갖는 분자량을 가질 거라는 걸 대략 예상을 할 수가 있어. 23, 뭐 46, 그 뒤에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23과 46이 나왔을 때 누굴 떠올리라고 그랬어? N2O, NO2 떠올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누구겠어? 44와 연관된 숫자니까 누구를 떠올리면 되겠니? N2O를 떠올리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구성 원자수가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니까 얘보다 얘가 통으로 몇 배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실험식이 같을 거라는 건 예상하실 거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NO2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겠니? N2O4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봐.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얘는 뭐야? 1. 얘는 얼마야? 4. A당 B가 몇 대 몇이래? 1대 4래. 그럼 A당 B가 얘는 2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4대 1이네?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O2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A당 B가 2분의 1.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N2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지. 얘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O4N2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답을 찾아주시면 답은 나옵니다. O4N2. 이해되니? 그래서 요게 쉽게 갈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찍고라도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적용이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석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적으로 니네 수능 임박했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면 얘가 x에 4x에 x가 나와 있지. 그럼 A당 B가 얘랑은 실험식이 같다라는 것까지는 예측 가능하시겠죠? 그죠? 근데 A당 B가 몇 대 몇이래? 1대 4래. A분의 B가. 무슨 말이냐면 A 뭐 B 뭐가 있는데 A에 A, B에 B라고 쳤을 때 A분의 B가 얘가 1이라면 A분의 B가 얘는 몇이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근데 구성 원자수가 어떻대? 같대. 구성 원자수가 어떻대? 같대.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얘는 A2B이고 얘는 AB2면 되는 거지. A분의 B가 얘는 얼마? 2분의 1. A분의 B가 얘는 얼마? 2가 되니까. 혹은 A2B4 놓고 A4B2 놓고 얘를 A2B4 놔도 돼. 똑같이 6개씩으로 같으니까 이게 상대값이니까. 이해되니? 어차피 비율이야, 비율.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2배의 원자를 가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A4에 B2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되셨니? 그러면 지금까지 오류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g당 A 원자수야. 근데 g당 분자수가 필요하지. 그래야 우리가 분자량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1g당 분자수는 뭐랑 반비례하는 관계야? 분자량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원자수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야? 분자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봐봐. A가 4개, A가 44개 있대. 그럼 A가 4개 있다는 얘기는 이 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하나 있다는 얘기지. A가 8개 있으면 A4B2는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따라서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분자수로 바뀌니? 4로 나눠주면 분자수로 바뀌겠지. 이해되니? 에어컨 좀 틀게. 자, 왜 그래? 왜 4로 나눠줘야 돼? 분자당 A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4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분자수가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A가 하나니까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1로 나눠줘야 돼. 얘는 얼마로 나눠주면 분자수가 나올까? 2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겠니? 분자의 숫자가 나오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g당 분자수로 바뀌는 거야. 이제 원자수가 아니라 무슨 수가 되는 거야? 분자수가 되는 거고 분자수는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1. 얘는 분자수가 몇 개? g당? 23개. 얘는 분자수가 2분의 기억 개가 되겠죠. g당 분자수가. 그러면 WNM 질량이 같을 때 분자수와 분자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좌우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따라서 분자량은 요 숫자에 비례하는 관계야? 반비례하는 관계야?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지. 고로 분자량을 한번 비율을 구해보자.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겠어? 뒤집어줘야 되겠지? 얘랑 반비례니까. 그럼 얘가 23이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얘에 얼마가 돼야 되겠니? 얘보다 분자량이 얘는 반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11.5가 되면 되겠지?
맞니? 따라서 얘의 분자량이 11.5, 얘의 분자량이 11, 얘의 분자량이 23 놓고 풀면 되는데 숫자가 조금 거시기 하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하기 얼마를 해보자? 4를 해보자. 응? 4를 해보자.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46.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44.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92가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NO2, N2O, 그 다음에 N2O4 조합이 딱 떨어지겠지. 됐니? 근데 이걸 정석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A 더하기 B는 46이 되는 거죠. 왜? A to B라고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2B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44가 나오는 거겠지. 이걸 계산하면 A 값하고 B 값하고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이걸 계산하면 A 값이 얼마가 나올까? 16이 나오겠죠. B 값은 얼마가 나올까? 14가 나올 거야. 왜? 암산한 거니까 내가. 이제 비웃는다 니네. 나의 암산 능력이 이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쩔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나오니 안 나오니? 다 나오겠지. 기억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자,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 뭐를 찾으래? 비공유전자쌍의 숫자와 그 다음에 각 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숫자를 가지고 더하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으래. 자, 간단하죠. 용의자까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산화탄소 CO2, OF2, FCN 셋 중에 하나래.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차분하게 그려놓고 나서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빨라.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CO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CO2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비공유 2개씩 이렇게 잡혀있는 게 CO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OF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 물하고 똑같이 생겼죠? 자, 산소는 비공유가 2개가 있고 플루오린은 비공유가 몇 개씩 붙어요? 3개씩 붙죠. 자, 그 다음에 FCN 같은 경우에는 플루오린에 탄소에 삼중결합해서 질소 들어가고 플루오린은 비공유 붙고 여기도 비공유 하나씩 붙고 조금 좁게 그렸네.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먼저 A 값부터 찾아볼 건데 A 값이 의미하는 건 뭐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니?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지. 자, 여기 산소 비공유 몇 개? 2개. 탄소는 비공유 없고 산소 비공유 몇 개? 2개. 그 다음에 플루오린 비공유 3개, 산소 비공유 2개, 플루오린 비공유 3개, 그 다음에 플루오린 3개, 탄소 없고 질소 비공유 몇 개? 1개가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B값을 찾아봅시다. B값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각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 자, 이 산소한테 몇 마리의 원자가 붙어 있어? 하나 붙어 있죠?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중심 원자니까 몇 개의 원자가 연결돼 있어요? 2개. 산소는 하나. 다 똑같이 플루오린 하나,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연결돼 있어? 2개의 원자랑 연결돼 있고 얘는 1개의 원자랑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플루오린 하나, 탄소 2개의 원자랑 붙어 있고 질소는 1개의 원자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A 더하기 B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A 더하기 B 값을 한번 써봅시다. 자, 3이고 2이고 3이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에 2에 2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몇 개씩 끊어주면 돼? 3개씩 끊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A 더하기 B 값이 3인 아이가 둘이고 2인 아이가 하나인 애가 있어요. 3이 둘이고 2인 애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4는 A 더하기 B가 4는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3인 애가 둘이고 2인 애가 하나 있는 요가 누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되겠네. 다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값이 모두 다 4로 돼 있네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OF2가 되겠네. 4. A 더하기 B 값이 오로지 누구로만 돼 있는 거? 4로만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값이 4인 애가 하나이고 2인 애가 둘. 4인 애가 하나이고 2인 애가 둘. 따라서 얘가 누가 되는 거야? FCN. 요게 가가 되겠네. 다 찾았지? 자, 침착하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막 풀다 보면 오히려 시행착오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차분하게 써주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기억 X값이 Y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았죠. 그지? 그 다음에 가는 FCN 극성분자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나와 다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이산화탄소에는 다중결합이 보이는데요. OF2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단일 결합으로만 연결돼 있죠. 따라서 이것만 틀린 지문 되겠네.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야. 이런 거 괜히 실수해서 나간 다음에 슬퍼하시면 쌤도 슬프니까 차분하게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면 자,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피당 삐리리가 나와 있지, 그치? 그럼 부피당 삐리리는 그냥 풀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지. 부피당 삐리리는 무조건 실제 이온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부피당 이온수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이온수로 바꿔주려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는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2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어? 4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니? 5를 곱해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면 돼? 전체 부피 10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전체 부피의 B를 곱해주시면 돼. 꼭 이거를 20, 40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이온수가 얘는 몇 개야? 4개야. N 값이다잉. 실제 이온수가 얘도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실제로 5개의 이온이 있는 거고 얘는 실제로 몇 X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10X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니? H 플러스 또는 무슨 이온이래? OH 마이너스 이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H 또는 OH 마이너스 이온이 의미하는 게 뭔지 한 방에 팍 떠오르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떠오른다면 한 번만 써봤으면 될 문제야. 그냥 한 번만 써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염산에 HCl에 염산에 NaOH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내가 강조한 게 뭐야?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랑 무조건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겠지. 왜? 전하량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8개가 있고요. 이게 3개가 있다고 쳐볼게. 응? 그러면 양이온이 많아? 음이온이 많아? 양이온이 8개, 음이온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지? 그럼 누가 더 있어야 돼? 음이온이 더 있어야 되겠지? 음이온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5개가 더 있어야 되겠지. 하나 더 해보자. 만약에 염화이온이 7개고요. 나트륨이온이 6개래요. 그러면 누가 더 많아? 음이온이 더 많지? 그럼 양이온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H하고 OH는 공존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럼 여기 H 플러스가 여기 몇 개가 있다는 얘기야? 1개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H 플러스 이온이든 OH 마이너스 이온이든 그 숫자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면 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돼. 구경꾼 중에 많은 숫자에서 구경꾼 중에 뭐한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야? 적은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니 안 하니? 안 하죠. 따라서 부피와 비례하는 숫자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 만약에 염화이온이 A개의 염화이온이 있다면 여기도 A개의 염화이온이 있을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B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다면 여기에는 몇 B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을까? 3B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4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3B를 또 뺐더니 또 4가 됐대. 이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 말은 무조건 가하고 나 사이에 뭐가 뒤집혔단 얘기야? 액성이 뒤집혔단 얘기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당연히 NaOH를 더 넣었더니 염기를 더 넣었더니 액성이 바뀌었대. 라는 말은 최초의 액성은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산이었다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액성은 뭐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염기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산성이니까 누가 커? A가 크지? 그럼 A-B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여기는 염기성이니까 누가 더 많을까? 나트륨 이온이 더 많겠지? 따라서 3B-A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3B-A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A-B가 4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A값, B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구해보면 얼마 나오니? 자, 더해봐. 그럼 B값이 얼마 나오니? 자, 둘을 더하면은 자, 2B가 8이니까 B값이 얼마 나오니? 4가 나오네. B는 4가 나와요. 그럼 A는 얼마가 나오니? 8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A는 8이고 B는 얼마야? 4죠. 됐어? A가 8이고 B가 4야. 그럼 그냥 대입해 버립시다. A가 8이고 B가 4예요. 자, 그럼 여기 염화이온 몇 개 있는 거야? 8개. 그리고 여기 나트륨이온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나트륨이 몇 개 있어? 12개. 여기는 3배니까 여기도 12개. 여기는 4배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16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여기 10ml니까 여기도 8개, 10ml니까 여기도 8개, 20ml니까 여기 몇 개가 있을까? 16개가 있겠지. 그러면 H 플러스 이온 또는 OH 마이너스 이온의 숫자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더니 얼마 나와? 4 나오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더니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럼 여기도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지. 그럼 12-8은 아니잖아, 그치? 이것도 있겠지? 그럼 얘가 몇 개가 돼야 5가 나올까? 1개가 돼야 5가 나오겠지. 따라서 KOH 10ml 속에 칼륨이온 몇 개 있는 거야? 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몇 개? 13개에서 8 빼니까 얼마 나오는 거야? 5 나오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10ml 하나가 있으면 40ml에는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되지. 그럼 20 빼기 16은 얼마 나와? 4가 나오겠지. 맞니? 큰 수 빼기 작은 수. 그러면 4x가 얼마가 돼야 10x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 10x는 얼마야? 4. 따라서 x는 얼마? 0.4. 이게 답이죠. 이해되시죠? (19번) 문제. 미쳤구나 니가. 하지 마라. 죽는다 진짜. 자, 19번 문제. 이것도 뭐 어렵다면 어렵긴 한데 그냥 적당히 할 만한 문제야.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 이온의 전하량은 아무것도 몰라. 이게 몇 가 이온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지?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네. 들어있는 음이온은 몇 마이너스 이온이래요? 1 마이너스 이온이래요. 근데 이 음이온은 반응하는데 반응하지 않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뭐야? 음이온수 빼기 양이온수지? 근데 음이온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음이온수가 일정한데 양이온수만 변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양이온이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12개가 있었다는 거야. 양이온이 몇 개가 있었어? 12개가 있었는데 맞았어? 아니지. 내가 말 잘못했잖아. 이씨. 왜 그래? 음이온 빼기 양이온이 얼마였다는 거야? 처음에 12였다는 거지. 근데 음이온수는 안 변했어. 근데 음이온 빼기 양이온이 증가했대. 양이온이 뭐 된 거야? 는 거야? 준 거야? 줄었어? 늘었어? 양이온이 줄었지.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양이온수는 줄어든 거야. 양이온수는 줄었어? 늘었어? 줄었지. 처음엔 양이온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의 값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긴 18개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양이온수가 뭐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증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그럼 양이온수가 한 번은 줄었다가 양이온수가 한 번은 뭐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늘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금속 C를 넣었을 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C가 A만 깔 수도 있고 C가 B만 깔 수도 있고 C가 A도 까고 뭐 할 수도 있어? B도 깔 수도 있지. 근데 대원칙은 뭐냐면 한 번에 두 마리 동시에 까는 거 불가능? 불가능. 줄 서서 싸운다고 그랬지? 그지? 얘네들은 줄 세워놓고 싸우는 거야. 한 놈 다 깐 다음에 그 다음 놈을 까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지? 근데 한 번은 이온수가 감소하고 한 번은 이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얘네들을 까면서 두 놈을 다 깠다는 얘기고, 한 처음 놈을 깔 때는 이온수가 감소한 거고 그 다음 놈을 깔 때는 이온수가 증가했다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C는 몇 플러스 이온이 돼야 돼? 2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고, 이 둘 중에 한 놈은 몇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겠니? 1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는 거고, 둘 중에 한 놈은 몇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는 거야? 3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1인지 B가 1인지 의미 없어. 그냥 상관없어. 만약에 그걸 찾아야 되는 문제라면 뭔가를 조금 더 알려줬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큰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는 거야? 이온수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이온수가 감소했지. 이온수가 감소했다는 건 이온의 전자가스가, 원자가스가, 이온의 산화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증가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온의 산화수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A1 플러스 이온이 뭐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C2 플러스 이온이 되는 반응이 어쨌든 첫 번째 일어났을 거야. 그럼 1 플러스 이온이 2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 사라지고 하나 증가하니까 이온수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겠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그럼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온수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이온이 되는 건 누가 돼야 되니? C가 돼야 되는 거야. C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반응성이 제일 큰 게 누구야? C죠. 왜? C가 둘 다 가스니까. 그럼 두 번째 반응도 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야?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야. 그럼 누구 되는 거야? B3 플러스 이온이 누가 되는 반응이겠니? C2 플러스 이온이 되는 반응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두 개 사라질 때 얘가 세 개 생기니까 만들어지는 애가 더 많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온수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증가할 거야. 그러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까진 알겠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 주목하세요. C는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온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C가 다 이온이 돼버린 거고 A이온과 B이온은 남았단 얘기야? 안 남았단 얘기야? 안 남은 거지. 그럼 둘 다 까버렸단 얘기지.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이온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 거야? C이온만 존재하는 거야. 이 안에 존재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 존재하는 거야? C이온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존재하는 이온이 누구야? C이온이야. 그 다음에 1- 이온이 있다고 그랬지? 그럼 1- 이온이 그냥 F-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얘랑 같이 있는 거잖아. 근데 전하량의 합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 되지. 그럼 얘가 만약에 C개가 있었다면 얘는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니? 2C개가 있어야 되겠지. 맞아? 당연한 거잖아. 전하량 합이 얼마가 되려면? 0이 되려면. 그러면 음이온은 2C개, C2 플러스 이온이 몇 개? C개. 그럼 여기서 이걸 뺐더니 몇 개래? 15개래. 그럼 C는 얼마야? 15지. 아이씨, 산수 안 되지 지금. 자, 음이온이 지금 몇 개가 있어? 2C개가 있어. 그 다음에 양이온은 몇 개가 있어? C개가 있어. 근데 이걸 뺐더니 얼마래? 15개래. 그럼 C는 얼마야?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음이온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0개 있다는 얘기야. 음이온이 몇 개 있다는 거야? 30개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음이온이 몇 개야? 30개야. 그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됐어? 그럼 음이온이 30개고 그 개수가 변하지 않는데 음이온 빼기 양이온이 12래.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를 우리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여기 양이온 몇 개 있어? 18개 있어. 여긴 양이온이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야. 여긴 양이온이 15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양이온이 15개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포인트를 보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지. 통 안에 누가 있어요? A이온과 B이온이 있죠. A이온이 A개가 있다고 쳐보자. B이온이 B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니? 18이 나와야 되겠지. 왜? 처음에 이온은 몇 개래요? 양이온이 18개라잖아. 됐어? 오케이? 양이온 18개 있었다며 처음에. 그 다음에 전하량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0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음이온 전하량이 1-가 30개 있으니까 음이온 전하량이 마이너스 30이죠. 그럼 양이온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양이온 전하량 이거 A 플러스가 A개 있대. 그러면 A 플러스 얼마가? 3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0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연립해서 풀면 2b가 얼마야? 12. b는 얼마니? 6. 그럼 a는 얼마야? 12가 되겠지. 나 뭐 틀린 거 있니? 없지? 됐어? 자, 그래서 A 값이 10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A 이온이 몇 개 있었다는 거야? 12개. 처음에 B 이온이 몇 개 있었다는 거야? 6개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콜? 그러면 여기를 봐봐. 자, 첫 번째 몇 g을 넣어줬어요? Wg을 넣어줬더니 이온수가 몇 개 사라졌대? 6개 사라졌대. Wg을 넣어줬더니 이온이 몇 개 사라졌대? 6개가 사라졌대.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면 한 번에 몇 개씩 사라지게 돼 있어? 한 개씩 사라지게 돼 있지? 그럼 6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몇 번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6번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6번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가 몇 개 사라진 거야? 12개가 사라진 거고, C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니? 6개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온수가 몇 개가 감소했어요? 6개가 감소했겠지. 여기까지 됐어? 따라서 여기에서 6개가 감소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A가 최초에 몇 개가 있었니? 12개가 있었어. 근데 A가 몇 개가 사라졌어? 12개가 사라졌어. 그러면 여기까지 반응한 다음에 A는 더 이상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A는 다 사라졌어. 이제 누구만 까면 돼? B만 까면 돼. 됐어? 그럼 A는 다 깠다. 두 번째,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Wg을 넣어줬더니 C가 몇 개 만들어졌어? 6개 만들어졌지? 그럼 Wg에 C가 몇 개라는 거야? 6개라는 거야. Wg을 넣었더니 C가 6개가 만들어졌다냐? 그러면 Wg에 C는 몇 개? 6개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W에 여기 몇 W니? 2W지. 2W니까 C가 무조건 여기에서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6개가 만들어져야 돼. 됐어? 그럼 C가 6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6개가 만들었으니까 얘는 몇 개가 사라져야 돼? 4개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변화량이 몇 개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양이온수가 2개가 증가해야 되는 거지. 양이온수가 몇 개가 증가해야 돼? 2개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양이온수가 2개가 증가하니까 여기 양이온 몇 개? 14개가 될 거야. 됐어?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 기억이 30 빼기 14니까 나오죠. 오케이? 양적 관계 문제치고는 쉬웠어요. 양적 관계 문제치고는 쉬웠는데 뭐 니들한테 이제 어려웠을 수 있다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안 된 거지. 자, 이 문제를 보면서 니들이 제일 첫 번째 쫀 게 뭐냐면 여기 값이 나와 있는 게 우리한테 부피, 질량 이런 건 익숙한데, 야, 이 깐나 새끼 밀도를 줬어요. 여기니? 여기구나. 아름다운 출제자분께서 밀도를 주셨단다. 그래서 여기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니들이 쳐다보는 데 있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자. 가는 이게 처음이야. 처음. 반응 전. 이게 반응 전이야. 그지? 그럼 여긴 뭐가 되는 거야? 반응 후가 되는 거지. 반응이 끝난 다음에 누구 추가한 거야? A 추가. 후 반응이 누가 되는 거야? 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를게. 가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어떤 새로운 물질을 넣었니? 안 넣었지. 봐봐. A하고 B하고 그냥 넣어놓고 A, B를 넣어놓고 반응시켰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누군가 새로운 물질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지? 그럼 질량 변화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밀도 나왔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질량 변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여기 4W니까 여기도 몇 W로 맞춰요? 4W로 맞춰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6분의 4가 되겠죠. W 까자잉? 계산할 때 귀찮아? 그럼 여기는 6분의 4, 여기는 얼마? 5분의 4. 그러면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여기는 몇 리터에서 몇 리터가 됐다는 거야?
6리터에서 5리터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어? 오키바리?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를 갈 때 A를 몇 W를 집어넣었대요? 2W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4W가 있었는데 2W가 들어갔으니까 몇 W 됐겠니? 6W 됐겠지. 그럼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긴 질량이 얼마? 6이 돼야 돼. 6. 그럼 분모도 1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5리터에서 몇 리터가 된 거야? 6리터가 된 거야. 5리터에서 몇 리터가 된 거야? 6리터가 된 거지. 그러면 6리터에서 5리터 됐다. 5리터가 다시 몇 리터 된 거야? 6리터 된 거야. 자, 중요한 걸 봐야 돼. 중요한 걸 봐야 돼. 잘 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니? B가 있는데 A를 집어넣었지. 근데 여전히 B가 있지. 그럼 A를 넣었는데 A는 다 반응하고 다 사라진 거지. 자, 우리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전반전, 종결점, 후반전. 얘 어디에 속해? 전반전이지. 얘를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여전히 얘가 남아있잖아. 한정 반응물이 누구였어? A였지. 들어가는 애가 한정 반응물이잖아. 얘는 어디야? 전반전. 그럼 후반전의 기울기는 얼마? 1. 전반전의 기울기는 얼마? 첨고생. 기억나? 오케이? 자, 가자. 친절한 놈들이 Wg이 몇 리터라고 알려줬니? 1리터라고 알려줬지. 그러면 첨가되는 물질이 몇 리터가 들어간 거야? 이게 2리터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그래프 문제가 풀릴 때 그래프 문제가 X축, Y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첨가하는 물질의 부피. 여기는 뭐가 나오니? 전체 부피. 혹은 첨가하는 물질의 몰수, 전체 몰수. 여기 X축, Y축하고 단위통이라는 게 첫 번째였잖아. 그지? 그러면 부피라고 하자. 기울기는 뭐야? 첨가한 물질의 부피분의 전체 부피 변화량이 되겠지? 그럼 봐라. 몇 리터 넣어줬어? 2리터 넣어줬어. 그랬더니 몇 리터 증가했어? 1리터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 2리터 넣어줬더니 1리터 증가했대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 따라서 엄마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야. 됐슈?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정확히는 첨가하는 물질의 개수 분의 생성되는 물질의 개수 마이너스 고정된 물질의 개수. 이게 전반전의 기울기 구하는 식이야. 됐니? 이게 전반전 기울기 구하는 식이야. 기억하지? 그래프 문제일 땐 익숙하게 하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대로 가. 첨가되는 물질이 누구니? 여기서 A. 의 개수 얼마? A. 분의 생성되는 물질의 개수 얼마니? 2. 빼기 고정되어 있는 물질. 여기 누가 고정되어 있었어? B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 B가 그대로, B의 양은 그대로잖아. B의 양은 그대로인데 A를 첨가해서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고정되어 있어? B가 고정되어 있지. 얼마? 1. 따라서 A는 얼마? 2. 됐니? 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도 되고. 요게 이해가 됐다면 요게 더 빨라잉? 요게 더 빨라. 그래서 A는 2 구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 조금 원초적으로 한번 해보자. 나의 지우개, 오마이 지우개. 여기 있다. 오마와 알려줘서. 자, 그럼 조금 원초적으로 가보자잉. 원초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원래 맞지.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여기 지금 몇 리터야? 지금 여기 현재 몇 리터야? 5리터지. 여기 지금 몇 리터야? 6리터지. 자, 한정 반응물 누구야? A지. 얘 2리터를 넣었으니까 몇 리터가 있었어? 실제로 반응 물질이 7리터가 있었지. 근데 7리터가 반응해서 반응 후에 보니까 몇 리터가 됐니? 6리터가 됐지. 자, 얘가 몇 리터 들어갔어? 2리터 들어가서 다 반응했어. 미안. 얘가 2리터 들어가서 다 반응했어.
오케이? 얘가 다 반응했어. 그랬더니 7리터가 몇 리터 됐어요? 6리터가 됐어요. 그럼 얼마 감소했어? 1 감소했지. 얼마 감소했어? 1 감소했지. 1 감소했어. 1. 그럼 1이 감소하려면 얘가 2개 들어가서 1이 감소하려면 얘의 개수가 뭐가 되면 돼? 2가 되면 3개 사라지고 얼마 생겨? 2개 생기니까 전체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겠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얘가 2개 들어가서 1이 사라지려면 A값이 2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2개 사라지고 얘가 하나 사라지고 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러므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상관은 없다잉.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를 찾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개수를 찾아보자. 야, 개수를 찾았다. 개수까지 찾았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뭘 구하래요? B의 분자량, C의 분자량 구하래지? 나쁜 새끼. 분자량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 처음에는 몇 그램이 있었니? 6리터에 4g 있었지. 6리터에 몇 그램 있었어? 4g 있었지. 근데 처음 반응할 때 부피가 얼마 감소했니? 1 감소했지. 6리터가 몇 리터 됐어? 5리터 됐어. 여기 변화량 얼마야? 그럼 몇 번 반응해야 돼? 한 번 반응해야 1이 감소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한 번 반응한 거야. A는 몇 개가 2리터가 사라져야 돼. B는 무조건 몇 리터가 사라져야 돼? 1리터가 사라져야 되고요. C는 무조건 몇 리터가 만들어져야 되니? 2리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죠? 근데 이때 다 반응한 게 A였니? B였니? 재용아? 그치? A였지. 역시 자답게서도 대답은 잘해. 그러므로 A는 몇 리터가 있었다는 거야? 2리터가 있었다는 거지. 됐어? 그럼 A가 2리터가 있었으면 처음에 부피가 얼마였어? 6리터였지? 그럼 얘는 몇 리터가 있었을까? 4리터가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처음에 얘는 2리터가 있었고 얘는 몇 리터가 있었어? 4리터가 있었어. 근데 반응했네? 반응했더니 어찌 됐냐면 A는 다 사라졌고 B는 몇 리터가 사라져? 1리터가 사라지니까 여긴 B는 몇 리터 남았어? 3리터가 남았고 C는 몇 리터가 만들어졌니? 2리터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몇 리터가 된 거야? 5리터가 된 거야. 여기까지는 말이 되지? 근데 A는 Wg에 1리터래요. A 지금 여기 몇 리터 반응했어? 2리터 반응했지? 그럼 여긴 A가 몇 g이야? 2g이지. 중에 몇 g이 반응했어? 2g이 반응했지. A는 Wg에 2g이라고 알려줬잖아. W가 1이야? 아이? 그러면 얘는 2g이 있었어. 2리터가 있었으니까. 근데 다 반응했으니까 2g 중에 몇 g이 다 반응한 거야? 2g이 다 반응한 거지. 근데 B는 처음에 질량의 합이 얼마야? 4잖아. 그럼 B는 얼마가 있었을까? 2g 있었겠지, B도. 얘가 2g 있었으니까 얘도 2g이 있었겠지? 근데 2g 중에 얼마가 반응했을까? 자, 4리터 중에 1리터가 반응했지. 그럼 2g 중에 0.5g이 반응했겠지. 따라서 0.5g이 반응했을 거야. 그러면 2g이 반응하고 0.5g이 반응했으니까 얘는 몇 g이 만들어졌을까? 2.5g이 만들어졌겠지. 따라서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가 개수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질량비를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질량비를 얘기해야 돼? 변화량을 가지고 질량비를 얘기해야 돼. 그러면 2대 0.5 대 2.5잖아. 사고 파자. 그러면 얼마야? 8대 4, 5, 2대 10. 요게 무슨 비가 되는 거야? 질량비가 되는 거지. 왜 2를 안 곱하고 4를 곱했을까? 나눠야 돼 지금. 응? 그러면 분자량의 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WNM. 분자량은 뭐분의 뭐? 개수분의 질량. 분자량은 뭐? 개수분의 질량. 개수분의 질량 얼마? 4대 2대
5가 뭐의 비가 나오니? 분자량의 비가 나오겠지. 그러면 A의 개수 2 나왔고 분자량 구했으니까 나머지 답은 다 나온 거죠. 됐죠?